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호턴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요, 이 MBC의 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 MBC가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요, 제가 어제 심야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법적 대응까지는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남아있는 게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민의 들끓는 이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요, 무기로 해서 MBC에 대한 이 법적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미 미디어 특위에서 MBC가 이미 우리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해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문들 모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작 방송을 하게 된 모든 경위, 이거를 갖다가 충분하게 해명하고, 그리고 MBC 사장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나가라. 이게 우리 국민의힘의 주장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에서 밝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까지도 지금 이제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어젯밤에도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의혹이 의혹을 꼬리를 물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게 법률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도 말이죠, 이러한 MBC의 이 완벽한 조작 방송에 대한 이 사과와 이 해명, 그리고 반성,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조치, 즉 박성재 사장의 해임, 사퇴, 이런 거에 전혀 진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 투쟁밖에는 남은 길이 없다. 따라서 계속되고 있는 이 논제,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컨대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요, 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선임 보좌관 최지용 선임 비서관이 이거를 내가 찌라시를 보고 밝혔다. 그래서 이 최지용 비서관이 SNS에 올린 이 내용이 최초의 SNS 상에서 떠돈 주장이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 민주당에서 받아가지고 박홍근이가 첫 발언했다. 요렇게까지만 알려졌는데요. 그게 아니고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최재용 선임 비서관이 SNS에 띄운 시간이 8시 50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9월 22일. 여러분들이 시간대를 조금 머릿속에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요, 8시, 9시 때가 아니라 1시간이 빠른 7시, 8시 때에 이미 SNS에 다 돌았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보면은 지금 어제까지 나왔던 최지용 비서관 이전에 누군가가 이 SNS에 올렸는데 이게 바로 MBC 기자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내용, 그 다음에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어제 밤에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이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니다. 역시 꼼수로 계속 변명만 하고 있다. 그래서 MBC 3노조가 말이죠, 어제 뉴스데스크에서 MBC 측에 밝힌 이정은 기자,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밝힌 내용, 이 해명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최지용 비서관이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또 본인의 추가적인 입장을 또 밝혔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요, 이재명이가 오늘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어요. 자, 이 연설에서 개헌하자는 거, 그 다음에는 이번에 이 순방,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요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도 여러분께 가능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오늘 우리 국민의힘의 이 대표단이 말이죠, 항의 방문을 합니다. MBC 항의 방문. 이 내용도 여러분께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MBC가 말이죠, 어제 저녁 때요, 뉴스데스크에서 MBC 취재가 문제, 남은 쟁점은 이런 제목을 달고 당시 현장 취재를 했던 이정은 기자를 출연시켜서 이 왜곡 보도 논란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해명은요, 논점을 벗어난 엉터리 해명이다. 이렇게 MBC 제3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정은 기자를 통해서 해명한 내용이 뭐냐? 자, 우선 촬영한 거, 이 장면을 찍은 거, 이거는 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니까 두 개의 팀이 있다고 그래요. 이 취재팀이 2명 있는데 그 중에 한 팀에 MBC 기자가 풀 기자단으로 자기네도 생각지도 않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취재한 것인데 이 현장 취재는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상황을 촬영한 것이다. 그래서 촬영과 각 방송사에 전송하는 과정도
촬영한 걸 각 방송사 12개 방송사로 되어 있어요. 방송사의 전송 과정 이게 1시간 정도 걸렸는데 6시 28분서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정도 걸려서 이 송출이 다 끝났어요. 이거 짜집기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왜곡도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요. 영상에서 이 비속어 발언이 들렸는데 제일 잘 들린 부분이 욕설이기 때문에 이 새끼라는 발언이 제일 잘 들렸다. 그래서 다른 방송사 기자들한테도 주변에 있던 다른 방송사 기자들한테도 이걸 알렸는데 이 기자들 사이에서는요. 어떤 발언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기자실 현장에서는 당시 기자실 현장에서는 바이든으로 들린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시 홍보수석실에 이 발언 진위가 뭐냐 그리고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홍보수에 있어서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기자들로서는 명확한 반박을 들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22일 메인 뉴스 시간에 기자들이 이해한 대로 보도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자, 어제 밤에 이렇게 뉴스 보도를 통해서 내니까 MBC가 오늘 즉각적으로 방금 전에 비판 성명문을 냈어요. 자, 첫째는 논점에서 벗어난 변명이다. MBC만 잘못한 게 아니다. 라는 식의 물귀신식 이 해명을 연속 이틀 내놓고 있다. 그리고 또 기자실 현장에서 바이든으로 들린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MBC의 장비가 최첨단 기계가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 최첨단 기계로도 판별하지 못한 대통령의 음성, 그것도 외교적 파장이 굉장히 엄청날 수 있는 사안, 이거를 갖다가 기자실 내 의견이 많다고 그냥 주관적 의견을 근거로 해서 무책임하게 보도한 거, 이거 큰 잘못이다. 이거야말로 그 기자들은 바이든이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로 이미 선입견이 생기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러한 이정은 기자의 해명에서도 뭡니까? 자기네들이 이 비속어 발언을 듣고서 다른 방송 기자들한테 이미 알렸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을 들었다. 자기네들이 맨 먼저 유포자가 되는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 관해서는요, 자기들도 알아보지 못한 불확실한 소리들을 갖다가 몇몇 기자들끼리 짜 맞췄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MBC 노조 측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MBC의 최첨단 음성 장비들이 있는데 이 뉴스룸, MBC 디지털 뉴스룸을 이끄는 박성호 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이 발언의 진위를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하나도 노력 안 했잖아요. 기자들 3명한테 물어보고, 그 기자들은 이 사람은 국장인데, 기자들은 편기자인데, 기자들 물어보니까 그런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방적으로 편집시켜서 보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2일 오전 뉴스룸은 엠바고가 혼자 풀리냐? 라고 하면서 신이 난 듯 떠드는 소리에 시끌벅적했고, 바이든이 맞냐고 의심하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내부 분위기는 생생하게 MBC 노조 측에서 지금 반박 다 이제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의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고 논점을 흘리고 있는데, 미국 국회에서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막에 가로하고 미국을 과연 누가 왜 써 넣었는지, 왜 이거는 언급을 안 하느냐? 언급하기 싫었을 것이다. 왜? 공정성과 객관성 위배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명을 안 한다. 이렇게 아주 딱 찍고 있어요. 그러면서 촬영한 게 MBC 아니냐. 그리고 비속어가 있다고 나서서 주변에 알린 게 MBC 아니냐. 또 엠바고가 풀리기 전에 보도할 거라고 대외적으로 알린 게 MBC다. 그리고 앞장서서 최초 오보한 게 MBC다. 미국 국회라고 자막을 친절하게 조작해가지고 넣은 것이 MBC다. 이게 결국 모든 MBC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 내동에서 뒤따라 보도해가지고 함께 망신을 당한 다른 언론사들 틈에 수무리 하지 말아라. MBC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라. 아주 MBC 사람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아주 내부 폭로를 잘하고 있는 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BC 3노조가 이제 반박 입장문을 매일매일 내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이 SNS에 올렸다. 이렇게 나를 폭로한 사람이, 스스로 셀프 폭로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최지용 비서관이에요. 근데 최지용 비서관은 누구 비서관이냐? 바로 이동주 의원의 비서관이에요. 그럼 이동주 의원은 누구냐?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은 민주당의 우의성 비례정당 대표였던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람은 말이죠, 현재로서는 지난 3월부터 원내 민생부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요, 소상공인 특위 공동위원장을 지냈고, 그리고 또 을지로위원회 상임 운영을 지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요, 이 사람은 또 이재명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재명. 뭐냐? 경기도 경기도 도의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정경제 추진위원을 경기도에서 했어요. 이게 결국 이재명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는요, 이 참여연대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을 했습니다. 이동주 의원이. 그리고요, 이동주 의원의 경우에는 2016년도에서 22년까지 서울시 의원을 했어요.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을 했습니다. 예, 서울시에. 2016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의회 의원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산하의원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는요,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상임 부회장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경제 부분에서 활동을 했고, 지금 이 원내 부대표가 됐는데, 바로 경기도에서 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공정경제추진위원을 했단 말이에요.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이재명이가 지사할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과도 상당한 이 신뢰관계, 친문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 최지용 이 비서관, 이 사람은요, 지금 이제 MBC 노조 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오마이뉴스 기자 출신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MBC하고는 특수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BC 노조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지난 1월 달에 말이죠, 이 똑같은 네임, 그 겨울의 틀, 이런 네임으로 4대1로 MBC가 이긴 겁니다 라는 제아의 글을 올려갖고,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많을 때잖아요. 김건희 여사 측과 그 다음에 이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이것도 MBC잖아요. 사이의 가처분 판결의 주문을 캡처한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이 보통 판결 내용은 보도자료도 기자들이 받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 의원 비서관이 판결문 자체를 갖다가 이 MBC 측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렇게 글을 올리냐 이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MBC하고, 왜냐면 판결문을 갖다가 의원 보좌관이 바로 받지는 못하잖아요. 어딘가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MBC를 통해서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4대1로 MBC가 이겼다라는 글을 올릴 정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판결 비용의 5분의 4를 이 김건희 여사 측이 부담했으니까 MBC가 이긴 것이다, 이런 글을 쓴 사람이 바로 최지용 비서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지용하고 그 다음에 MBC하고는 특수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민주당의 1개 의원 비서관이 어떻게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의 비공개 영상하고 워딩을 다 갖고 있느냐, 그리고 엠바고 상황하고 MBC 보도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방송법 4조에 방송 편향에 누구든지 간섭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했는지 수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MBC 노조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동주 의원이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에서 부회장을 하다가 이제 비례대표가 됐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의 이 보좌관이에요. 선임 보좌관, 그것도. 그런데 김어준의 처남이 누구냐? 김어준의 처남,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임태현이에요. 임태현은 과거에 청와대에서 자영업 비서관을 했어요. 근데 이 임태현 비서관이 한상총연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동주는 이 김어준이의 처남하고 연결돼 있고, 이동주는 또 경기도 특위의원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과도 연계되어 있는 고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밑에서 바로 이 최지현이가 보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지현이가 이번에 이 의혹을 딱 일단 이 의혹이나 이 조작방송 내용을 어디서 들었느냐, 뻔한 거죠. 예. MBC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오늘 또 강조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면서 누구한테 들었느냐? 다른 의원 보좌관한테 들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의원 보좌관한테 최초로 들었다, 기자한테 들은 게 아니고 MBC자는 더더욱이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의원 보좌관한테 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의원 보좌관은 누구한테 들었느냐? 이거 수사하면 금방 나온다. 이거 핸드폰 포렌식만 바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MBC 노조는요, DVD 프라임이라고 하는 데는 AV 전문, 즉 오디오 비디오 전문 사이트인데, 박성재 현 MBC 사장이 이 쿠르베 오디오를 운영하기 전부터 주요 동호회원으로 참여했던 사이트예요. 그래서 2013년도 동호회에서 만난 전문가와 함께 쿠르베 오디오를 창업했는데, 이 박 사장은 쿠르베 오디오의 스피커 이 청음 행사를요, DVD 프라임 게시판에 홍보하기도 했고,
2013년도에서 2013년도에서 2015년까지 이 스피커 관련 글을 100건이나 여기 DVD 프라임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DVD 프라임하고 이 박성재하고 그 다음에 DVD 프라임하고 그 다음에 최지용 변호사가 아니라 최지용 보좌관, 그리고 최지용하고 그 다음에 이동주하고 연결되는 이재명과 김어준까지 이 연결 고리를 다 갖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걸로 보면 이 최지용이라고 하는 보좌관이 결국은 이 박성재하고 연결되고 MBC하고 연결되는 고리를 이런 데서 찾아낼 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최지용이가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CBS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또 정리를 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에 나와가지고 우선은요, 이 인터뷰를 오래 했는데, 첫째는 민주당이 해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 자기가 민주당한테 직접 제보한 것이 아니다. 박홍근이한테 직접 제보한 것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러한 정보를 들은 온라인 동시 한 5군데서 또 있더라.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MBC 기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은 것은 동료 의원의 이 보좌관한테 얘기를 맨 먼저 들었다. 그리고 수사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수사에 대해서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러한 이 부인 일변도의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기하고 MBC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렇게 논란에 시달리는 거, 사실상 내가 경솔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지금 이 최지용 보좌관이 올렸다고 하는 9시에 첫 보도를 올렸잖아요. 근데 8시 50분께 입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야학 관계자가 7시에서 8시 사이에 입수했다라는 새로운 기사를 보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어제까지 알려졌던 이 최지용 보좌관과 이 박홍근과의 연계고리 이외에 다른 또 연계고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지금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7시 30분쯤에 9월 22일 날 이 방송이 송출이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7시 30분에 끝났는데 7시에서 8시 사이에 벌써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 사이에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일부 민주당 내 지도부에게 보고가 됐다. 그런데 어떤 경로로 보도됐는지를 알 수 없다. 이거를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 민주당 관계자가 조선일보에 이 민주당 관계자가 밝혔어요. 그거를 지금 도하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엠바고가 9시 39분에 풀리는데 2시간 이전부터 이미 지금 민주당에서는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9시 30분에 해제됐는데, 왜냐면은 9시 33분에 박홍근이가 이 발언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박홍근이는 SNS에 떠도는 내용을 보고 방송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 7시에서 8시 사이에 일부 민주당 지도부에 보고가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로로 누가 보고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최지용 비서관도 그랬잖아요. 이미 한 8시쯤 해서는 이 언론 이 SNS에 떠돌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정치부 기자들이 다 이거는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게 이제 지도부로 SNS 떠도는 얘기가 지도부로 넘어갈 때 과연 또 누가 이거를 지도부에 보고를 하게 됐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오늘 다시 MBC 노조의 성명이 또 나왔어요. 여기서 뭐라고 또 성명을 했느냐, MBC 노조가 말이죠, 뉴스룸에서 이걸 보도했지 않습니까? 이 뉴스룸,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국장이 제작했다라고 해서 영상 편집자를 불러서 편집을 의뢰했고, 그리고 발언 내용이 이제 불분명한데 소음을 제거하거나 이런 노력도 하나도 안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MBC 노조도 그러면 CCTV 열어보자. 왜냐하면 이 담당 국장이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 수사밖에는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이 MBC가 조선일보의 데스크에서 하는 이 칼럼에서 말이죠. 뭘 보도하고 있느냐. MBC가 만들어낸 이상한 나라를 MBC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상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 뭐냐면 이제 가짜 뉴스의 천국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상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가 됐느냐. 우선 보면 말이죠. 한 6개 정도의 이상한 나라를 MBC가 만들고 있는데 이번 순방과 관련해서 맨 먼저 올라온 가짜 뉴스가 바로 뭐냐. 천공 스승이 뉴욕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뉴욕. 천공 스승이 뉴욕 도착했다. 이런 루머를 맨 먼저 올렸고,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 최근에 나온 게, 줄리서를 또, 줄기차게 또 보도했고, 이것도 가짜뉴스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문록을 왼쪽에서 쓰느냐, 이게 맞느냐, 틀린 거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검은색 모자를 썼는데, 망사포로 쓴 거, 이게 왕족들만 쓰는 거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 영부인을 갖다가 그야말로 비판한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고, 여기에 이제 김어준이가 얼마나 또 편승해서 김건희 여사 이건 잘못 썼다 망토를 이렇게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또 이러한 가짜 조작 뉴스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거를 모두 보면은 MBC가 이게 엉뚱한 나라를 그야말로 나라 같지 않은 나라로 나라의 국격을 갖다가 격추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가능했느냐? 이게 뇌는 말이죠. 불충분한 정보를 갖기 위해서 여러 이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뭐느냐? 시각효과, 청각효과가 불분명하면 이 시각효과로 사람을 착각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막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장막 이것이 많은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인간의 연약한 인지 능력이 좀 연약하니까 이런 거는 결국 인지 능력이 약하다 보면은 처음 노출된 정보 이게 다처럼 머릿속에 꽉 박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 편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기준점 편향을 만들어준 게 뭐냐? MBC의 가짜 자막, 미국, 그 다음에 바이든 이런 자막이 바로 기준점 편향까지도 왔다. 그러면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미국산 광우병 생복이, 세월호 침몰 외부 축격설, 천안함 좌초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대한민국을 엉뚱하게 만들어 놨는데 최근 들어서도 이렇게 대한민국을 엉뚱한 나라, 다른 나라로 만들고 있는 이러한 이 MBC 이거를 갖다가 고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냐? 이 불충분한 팩트나 허위 정보라도 어떤 식으로든 엮어갖고 자신들이 원하는 현실, 즉 이른바 대안적 사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사는 이상한 나라로 지금 우리 한국이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MBC의 뭡니까? 이 뉴스룸, MBC 노조의 오늘 이 보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MBC 뉴스룸에서 이거 가짜 보도하면서 흥분해갖고 야 이거 엠버가 언제 풀리지? 언제 풀리지? 하면서 9시 30분에 풀리니까 10시 친분에 올려갖고 위반하지 않은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이 위반하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가짜 뉴스를 만들면서 진짜 뉴스인 것처럼 하려고 이 보도 시간까지 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BC 3노조에서 조금 전에 또 입장을 내놓은 것처럼 CCTV를 전부 다 동원까지 해서 CCTV까지도 전부 다 수사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 꼭지만 더 덧붙이면은 이재명이가 말이죠 오늘 이 대표 연설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피의자이기 때문에 대표라는 이제 직책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예, 그것도 뇌물죄 피의자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오늘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첫째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다시 한번 꺼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회주의로 가자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이번 순방 여기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걸 얘기했고, 세 번째로는 개헌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한 1분여에 거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기본소득을 다시 강력하게 끌어들이는데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다.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에 한다. 이게 보장. 누가 보장해줘요? 국가가 보장해줘라. 뭘로? 포퓰리즘. 재정 파탄난 대로 관계없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재명의 포퓰리즘에 매료된 이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바로 오늘 이 기조연설이에요. 이 대표연설이에요. 그래서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 실험, 정착시킬 수 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하죠. 당연히. 예. 이 대통령 경선 기관에 우리가 선거 기관에서 다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또 역공을 하고 있냐면요.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 기본소득이다. 이거 근데 이재명의 기본소득하고는 개념을 좀 달리합니다. 실체적은. 이것도 가짜뉴스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순방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와 관련해서는요.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 대통령 연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조문 없는 조문 외교, 굴욕적 한일 정상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 즉 인플레이션 간축법 논의하고 한미 통화 수합은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 이거 전부 가짜뉴스예요. 그래서 제가 별도 방송을 통해서 말이죠.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 성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국익우선 실용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 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위상 훼손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 그야말로요. 국가위상과 국익 훼손한 게 누굽니까? MBC예요. MBC는 누구에 있습니까? 민주당하고 바로 정원 유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진정하게 국가위상 훼손을 대응한다 하려면요. MBC를 이재명 이름으로 고발하라.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얼마나 국익을 우선하고 국가 위상을 챙기는지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만약에 이재명이가 그런 조치를 하면요. 이재명 어떤 경우에도 내가 비판하지 않겠다. 제가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위상의 개념, 국익의 개념이 뭔지를 먼저 밝히고 그리고 훼손을 했다라고 한다면 누가 훼손했느냐. 국민의힘이 훼손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훼손했느냐. MBC가 훼손했느냐. 민주당이 훼손했느냐. 단언코 민주당 플러스 바로 MBC가 훼손했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국민의힘에서 이번 논란을 갖다가 자막 조작 사건 하면서 TF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겨냥해가지고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게 아니라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 여당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이재명의 이 공작, 꼼수, 우리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이거를 제가 거꾸로 경고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서요, 5년 단임제를 4년 추임제로 바꿔서 책임 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하는데, 개헌의 내용으로는 4년 추임제 이외에 결선 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생명권, 환경권, 정보기관권, 동물권 도입, 직접민주주의 강화, 이런 거를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고,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에 국회 내에 헌법 개정 특위를 구성하자. 그래서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큰 문제점이 뭐냐? 착각에 빠져 있어요. 아니, 지금 민주당이 2024년도에서 다수된다는 확고한 이 오류를, 인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때 지금같이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소수당이 아니고 다수의 여당이 되면 그래도 이러한 내용이 개헌을 찬성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개딸들이요. 일제히 일어나라, 행동하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인의 개헌론, 그리고 본인의 이 엄중한 이 외교 실패의 책임론, 이런 거에 대해서 개딸들이 일어나서 여론을 집결해주세요 하고 지금 외치는 나홀로 외침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고요. 오찬 후에 또 중요한 뉴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 알람을 설정해서 저의 이러한 이 방송 잘 들어주시면은, 특히 MBC의 조작 왜곡, 그리고 MBC의 실상, MBC가 없애버려야 되겠죠. MBC를 없앤다고 한다는 것은 방송을 없애는 게 아니라 박성대 사장, 그 희화의 사장 바뀌면 싹 다 바뀌잖아요. 완전 철저한 인적 조직 개편을 해야 된다. 이게 MBC 폐방이나 마찬가지예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